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에 해당하는 문제 8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다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인데 기니디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을 읽어보시면 모든 원자에는 기역과 니은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귿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디귿은 모든 원자에 들어있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중성자가 될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더 읽어보시면 질량은 니은이 기역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성자랑 전자 중에 질량이 더 큰 양성자가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역이 전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는 여기에 존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온이 형성될 때 원자에서 이온이 형성될 때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전자를 잃게 되면 원래 원자에서는 전자랑 양성자 수가 같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았단 말이죠. 근데 전자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하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된다고 그랬고 얘는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하량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헬륨 2가 양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래 원자 번호가 2번이어서 전자가 2개가 있었는데 플러스의 전하량이 이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 2개를 모두 잃어야 헬륨 2가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전자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한 입자이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모든 이온에 들어있는 입자이다. 자, 여기 니은을 보시면 양성자인데 모든 이온에는 양성자가 다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양성자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전자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분자를 이루었다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이 형성되긴 하는데 이때는 H 플러스 전자 하나마저 없어지는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이온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모든 이온에 들어있는 입자이다. 요거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중성자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원소 기호를 여기 써주시고 여기 위에가 질량수, 밑에가 원자 번호였죠?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데 그럼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란 얘기고 한 개가 있으니까 질량을 결정하는 게 하나란 얘기예요. 여기에 중성자가 더해지면 질량수가 커지겠지만 얘는 지금 질량수도 1이니까 중성자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중성자였는데 중성자는 여기를 구성한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은 입자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보다 1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고 이거는 결국에 원자 번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비슷하게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입자,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얘는 4, 얘는 9, 얘는 10, 얘는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1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건 정답이 안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지울 수 있고 전자수는 양성자 수보다 1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얻게 되면 그만큼 양성자 양보다 전자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하 자체가 마이너스가 커져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성자보다 마이너스 1만큼 전하를 더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가 음이온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림은 원자 또는 이온 가나다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여기 검은 공, 흰 공, 회색 공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나다 중에 원자는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2번 문제에서도 봤었죠? 원자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같고 전자 수랑 같다. 그러면 여기 다시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배울 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원자의 중심에 있고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작은 공이 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둘레 쳐놓은 얘네가 원자 핵이 될 건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흰 공이 양성자거나 회색 공이 양성자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흰 공이 얘가 양성자일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성자 한 개가 있고 전자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수소 원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흰 공이 양성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가 총 2개에 전자가 또 2개가 있으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이 경우도 뭐가 되냐면 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원자는 단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흰 공이 양성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회색 공이 양성자가 될 것이고 여기 흰 공이 중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다가 적어보시면 얘 작은 검은 공이 전자였고요. 큰 흰 공이 중성자였고요. 회색 공이 양성자였어요. 그러면 다는 얘예요, 얘.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없지요.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에 회색 공이 하나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는 1번이 될 것이고 1번의 원소 기호는 수소 H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해준 값인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있으니까 질량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전하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아까 흰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흰 공의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데 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 공이 하나가 있고요. 나는 흰 공이 총 2개가 있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23, 질량수가 23이 11번 나트륨에 대한 내용인데 이 회색 공이 양성자였죠? 그러면 원자 번호랑 같으니까 양성자 11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를 계산을 해주려면 질량수에서 뭘 빼주니까 원자 번호를 빼주니까 23에서 12를 빼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그러면 중성자는 12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2개가 더 큰 값이니까 중성자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요 애들에 관련된 실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기 실험을 봤더니 음극선,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음극선 요렇게 결국에는 톰슨이 실험을 했던 음극선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였고,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입자니까 입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X는 질량을 가진다. 바람개비를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질량이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 금속을 바꿔도 똑같이 전자는 존재합니다. 그치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금속의 종류가 달라져도 같은 특성, 바람개비를 회전시킬 수 있는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이 실험으로 X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X가 원자핵 주위,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실험으로는 알 수는 없죠. 얘는 직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3W와 14WX의 중성자수가 같다라고 한 것과 Y-와 ZE-는 전자수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만 제시를 하고 아무것도 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잘 카운트를 해주고 전자의 수도 카운트를 해줘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주어진 정보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13W, 질량수가 13인 W 원소의 원자 번호를 소문자 W라고 이야기를 하고, X의 원자 번호를 소문자 X, Y는 Y, Z는 Z라고 둘게요. 그러면 중성자 수가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3에서 W를 빼준 게 W 원자의 중성자 수가 되겠죠. 그리고 X의 원자 수는 14, 질량수 14에서 원자 번호 X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W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 원자는 W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큰 상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Y 마이너스랑 ZE 마이너스는 전자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 상태일 때 전자는 Y개가 있었을 거예요, Y는. 근데 전자를 뭐 하면 하나를 얻어오면 일가 음이온이 될 것이고 전자를 몇 개, 두 개 얻어오면 이가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Z개에서 두 개를 얻어온 것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Y는 Z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원자 번호, Y의 원자 번호는 Z보다 하나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마저 적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얻어낸 정보들이 이 정보들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전자수는 X가 W보다 1만큼 크다. 얘네는 지금 원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X는 W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크니까 전자수도 하나 더 많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Z랑 Y의 중성자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원자 번호를 Y라 뒀고 원자 번호를 Z라고 뒀어요. 맞죠? 그러면 Y-의 중성자는 35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Z의
Z의 중성자는 원자 번호를 빼주려면 질량수에서 36-Z가 되겠죠. 근데 Y보다 Z가 1만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에다가 1을 더해주면 Z가 나오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아까 전에 Y가 Z보다 하나가 더 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Z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면 35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여기다가 1을 왜 더해줬죠? 아, 여기 지금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35 마이너스 Z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35 마이너스 Z랑 36 마이너스가 36 마이너스 Z가 같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W와 Y의 양성자수의 합은 원자 번호의 합과 같겠죠? 그러니까 W 더하기 Y는 X와 Z2- 양성자수의 합과 같다. X 더하기 Z와 같다.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식으로 나타내면 X는 W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W 더하기 1을 대입을 해주시고 Y는 Z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Y 대신 Z 플러스 1을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WZ1, WZ1 각각 양변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올바른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 문제 보시면 얘가 이제 전형적인 동위원소 유형의 문제인데 동위원소 문제 중에서도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동위원소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79, 81 브로민이 50대 50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랑 35염소랑 37염소가 3대 1로 존재하는 거 그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신다 하면 이 XY 좌연계 존재 비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79와 35가 결합할 수 있는 동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X가 8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79와 37이 만날 확률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Y를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조건 A 더하기 1은 A 더하기 B는 1이고 X 더하기 Y도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B는 1 마이너스 A일 거고 Y는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79가 될 경우의 수는 A개가 될 것이고 Y는 37이 될 게 1-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A-AX가 되는데 앞에서 AX는 8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A-8분의 3이 뭐랑 같다? 8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A-8분의 3이 8분의 1과 같기 때문에 결국엔 A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즉 8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B는 1-A이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AX가 8분의 3인데 A가 2분의 1인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X는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1-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이고 분의 X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고 답은 4분의 3,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0%, 50%라는 걸 안다면 분율로 나타내면 절반의 비율이니까 A 2분의 1, B 2분의 1이 될 것이고 35와 37이 3대 1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존재 비율은 4분의 3과 4분의 1로 이 밑에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원자 A와 B2 플러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와 나는 A랑 B2 플러스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원자고 얘는 양이온이에요. 이가 양이온이에요. 그럼 이가 양이온이다. 플러스 전하량이 두 개만큼 더 많다. 그 말은 전자 두 개를 뭐 했다? 잃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됐건 간에 작은 게 전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네는 n 플러스 1이고 n이기 때문에 몇 개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B 플러스 이온이 될 수가 없고 A가 돼야 될 거고 남은 나가 B2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입자가 제일 작게 존재하는 거, 흰 그래프가 전자가 될 것이고 A는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N개를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회색깔 선이 될 거예요. 그쵸? 회색깔 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게 나머지 남은 중성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디귿은 중성자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같다. 그러면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양성자 수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에 비해서 B가 양성자 수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니은은 틀린 보기니까 지워주시고 B 플러스의 전자수 원래 원자일 때 양성자 수가 전하양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n 플러스 1 이만큼이 전자의 개수랑도 동일했을 건데 전자를 몇 개? 두 개를 잃었으니까 여기서 두 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n 마이너스 1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의 전자수는 n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번 원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억은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하나일 건데 전부 다 원자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양성자라면 전자분의 양성자기 때문에 무조건 값은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겠죠. 근데 얘 지금 값이 다른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중성자가 되어야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중성자이다. 올바른 보기가 될 거고 가와 다가 동위원소인지 확인을 하려면 원자 번호가 같냐 양성자 수가 같냐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값이 나와 있는 걸 써야 되겠죠. 원자 번호가 x-1이니까 전자의 수도 동일하게 x-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이기 때문에 중성자를 계산을 하려면 2x에다가 양성자 x-1개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x-1 분의 2x-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1분의 x 플러스 1이 5분의 6이니까 5x 플러스 5는 6x-6이다. x는 1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면서 질량이 23인 나트륨 원자가 될 것이고 얘는 10번 네온이 되겠죠. 그리고 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성자랑 전자수가 같대요. 중성자랑 전자수가 같다는 건 중성자와 양성자 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2x가 나왔대요. 그러려면 양성자는 x개가 있어야 되고 중성자도 x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가 지금 X개 있었잖아요. 원자 번호가 X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11번이 될 것이고 X가 11이라고 계산했으니까 이번에 질량수는 22가 되겠죠. 원자 번호가 같으면서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고요. 얘는 그대로 계산한 거 대입만 하시면 돼요.
x는 11이었기 때문에 원자번호 10번이 될 거고 10번에 해당하는 원소는 수해립의 붕탄, 질산, 플내 10번이죠. 그래서 얘는 네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를 여기 위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x가 11이란 걸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2x니까 2 곱하기 11 해서 22가 질량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다는 동위원소이다. 이거는 원자번호 같으면서도 질량수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동위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비교적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복습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비탈 내용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아이톡톡의 선생님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